세상에 살다가 이제 이런 명예훼손도 다 있나. 당사자도 아니고 놈이 나서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트가 당신 거 맞잖아 이러는 겁니다. 아니라 하는데, 두 번째, 트위트로 특혜 취업 의혹에 글을 썼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 의혹에 글을 쓴 적이 없으며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나서서 그 이재명 그 도지사님의 와이프가 그 문재인의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는데 그것이 허위이다. 그게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무슨 나라가 폭풍과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가 없는데요. 이 터무니없는 것도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힘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을 또 다시 분열시키는 이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아니다 그거 하면은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끝나게 할 수 없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건 뭘까요? 예. 이재명 도지사님은 그게 바로 민주당을 분열하기 위한 어떤 책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이제 그 옥류관을 뭐 설치한다든지 더 이제 그 기관 산업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남북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서로가 협력하고 있는 이 와중에 터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이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 정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나에게 더 손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첫 번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이라기보다 조직은 하이에나 집단 자한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미당이겠죠. 그러면은 민주당 안에서 이것을 또 이제 신고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부엉이 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부엉이 팀은 그렇게 힘이 좋나? 어떻게 모든 검찰을 다 동원을 하고 모든 언론을 다 동원을 하나? 예. 그거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해경군 김씨라는 게 터무니가 없어지는 게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형님 강제 입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로 또 다시 물어뜯기 시작했었어요. 했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같이 가겠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적폐청산 그 부분께서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2번 정도를 봤어요. 그림이 싹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토건족들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파커뷰라는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친 거죠.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래서 또 정의의 편에 섰고요. 이걸 파헤침을 당한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가 이제 민주당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패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이 토건족들이 정치권 양아치들하고 같이 행정하는 공무원들하고 그 밀착 관계에 너무너무 오래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70년 적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전해철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해철은 이제 그거잖아요. 노무현 재단에 또 이제 이사로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노무현 재단에 이사로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 정영애라고 있어요.
정영애라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해경궁닷컴을 만들었다는 어떤 싱크율이 99.9%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 이름을 정영애라고 쓰지 않고 청풍명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주로 한 일은 김부선이 힘들다 이러면서 돈도 이제 모집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화려한 어떤 전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하고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광재도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 예. 이 이광재라는 사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시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여시제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시제는 또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때 그 당시에 떠들썩했었잖아요. 대선 할 때 여기에 이제 남경필, 나경원, 악나라 사람들 다 들었잖아요. 부패 하이에나의 완전히 끝판왕.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은 이때 살아서 안희정이 있었어요.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도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가겠다. 막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은 대권이 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뭐 다 끌고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자한당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서로 간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해먹었던 게 이런 걸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홍석현 중앙일보 홍석현, JTBC 대주주 홍석현, 그 사람이 여기서 오프닝 행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또 이제 미래를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삼성 아래에 있다. 삼성 하이에나 집단에 완전 똥파리들이,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삼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 어디서 과연 중추적인 역할을 하나 했는데, 바로 이 노무현 재단 안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밀집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제 이사, 여시제가 아니고 여시제의 이광재, 그 다음에 이제 정영애, 이 여자는 또 그 사이버 대학의 부총장이래요. 그러니까는 해경궁닷컴이라는 이런 그 컴퓨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완전 조작을 한 거니까. 거기다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김부선한테 돈을 모아주는데 제일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뭔가요, 도대체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유시민을 갖다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JTBC 보면은 유시민을 막 띄우죠, 홍석현하고. 그러니까 나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KBS, MBC, JTBC, YTN, 연합뉴스까지 전부 다 나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부엉이 팀을 위해서. 왜? 삼성에 이 썩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은 아주 정의로운 그런 재단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썩어 있는 인간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삼성은 홍석현이 지가 되면 더 좋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끝없는 지옥의 반복이에요. 끝없는 지옥의 반복.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지금 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이 참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만 돼도 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눈에 훤히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뉴스들이 도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나는 이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홍석현하고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JTBC가 홍석현 거니까 당연하겠죠. 홍석현은 3대째 친일파 매국노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말로 지옥으로 만드는 악마 중에 악마. 그런 악마 없네요. 끔찍해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볼 때는 자한당에서는 지금까지 분열 자기들이 이재명 지지자하고 민주당 내 분열을 너무너무 바라기 때문에 엄청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자폭하게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민주당 자한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법적으로 자기들이 걸었던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핵심은 민주당 분열을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그것이 핵심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냥 호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끌어다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양진호 사건도 보니까 2천억을 가지고 있는 양진호가 이번에 경찰 이제 경찰에서 뭐 이렇게 이제 수색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100억을 준비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정치꾼들하고 100억 갖고 다 먹이려고 그랬겠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2천억까지 버는 데는 이제 그런 카르텔을 충분히 잘 이용한 거죠. 삼성이 이용하는 것을 삼성의 악마, 그러니까 삼성이 완전히 그러니까 악마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밑에 양진호 같은 이런 완전히 우리나라를 정말 도탄에 빠뜨리는 불행의 끝으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아치 집단을 이용해 먹은 거죠. 100억 갖고 다 나눠주면은 얼마든지 해결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분당경찰서잖아요. 내가 볼 때 분당경찰서가 제일 악명이 높아요. 이번에 또 뭐 그 한바 사건으로 또 터졌잖아요. 이 사람. 예, 이것도 이제 밝혀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긴 하지만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계속 힘을 모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게 하이에나 떼들은 하이에나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길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예. 똥파리 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이에나 떼가 던져주는 남아있는 썩은 고기나 아니면은 뭐 자기들 썩은 고기 먹는다고 정신없겠지만은 이제 하이에나가 똥을 싸면은 똥파리든 그것을 먹어요. 예. 그 존재들은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이에나 떼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한데요. 어쨌든 그 하이에나 떼들은 정치 양아치하고 합쳐진 이 하이에나 떼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그러니까 이래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 잘 쏘으니까. 그러니까 하이에나 떼한테 계속 쏘는 겁니다. 박사모의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리고 뭐 아무런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막 그 하이에나 떼들이 던져주는 어떤 정보를 덥석 물어가지고 맞다 하는 사람들은 개돼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냥 데리가가지고 그냥 완전 죽여버리면은 그냥 죽는 거죠. 하이에나 떼들이 무슨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지금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류가 인간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치면은 집단 지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할 수 없이 또 개, 돼지의 신세로 전락을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촛불로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하지만은 또 쏘은 거잖아요, 결국은. JTBC에 이 농락에 쏘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홍석현이가 저렇게, 내가 볼 때는 홍석현이가 안 되면은 그 노무현 재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대타로 내보내겠죠.
그럼 뭐 해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지금 깨어나서 다시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집단지성이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똥파리들한테 네가 사람이냐 해봤자 그거 안 돼요. 이 똥파리들은 전해철 같은 이런 똥파리 있잖아요. 뭐 정령인가 하는 여자나 이런 완전 제 똥파리거든요. 이런 부류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95%의 그 주권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계속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게 이제 딱 나온 거죠. 네 가지로. 하이에나 떼들이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그 정경련들 있잖아요. 대기업 족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하이에나 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 양아치, 법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판사 양아치, 법조계도 양아치가 완전히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똥파리 부대라고 할 수 있죠. 하이에나 떼의 똥파리 부대. 근데 그것들이 하는 조작된 지금 같은 이런 뉴스를 그대로 믿는 자들이 바로 개, 돼지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시민혁명을 못했다.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못했다. 저번에도 촛불은 쏘갔다. 이런 거죠. 정말 슬프죠. 그러나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이 사람으로서 집단 지성을 발휘를 해서 이 하이에나 떼들과 장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전쟁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작된 얘기는 언론이 완전히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이. 이번에 이 혁명을 완수를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 동안 또 계속 이 부패의 늪에서 이 헬 지옥에서 시간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저런 정의의 사도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나갈 수 없으면은 유튜브로, SNS로, 페이스북으로 온갖 수단으로 이 사실을 알려서 저 하이에나 집단, 저 똥파리 집단과 싸워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자신과 나의 2세, 3세에겐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